당시에는 법적인 제도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험악한 흔히 말해서 약서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되게 무섭게 채권 추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런 이미지가 내려오면서 또 그리고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대출은 리스크다라는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12월 14일 레버리지랩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대출성 상품이나 아니면은 요즘의 시장 흐름보다는 레버리지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대출은 진짜로 위험한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출을 접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대출을 무서워만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잘 알고 대출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일단 흔한 저의 예시이기도 한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대출을 굉장히 무서워하셨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출을 무서워하셨는가에 대해서요. 제가 어렸을 적에 진짜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쩐의 전쟁이라는 게 있거든요. 박신양 배우님이 나온 프로그램이었는데 혹시 이 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이 드라마인데 이 쩐의 전쟁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박신양 배우가 명동의 사채왕 밑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수금을 하는 그런 조금 왜곡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박신양 배우가 대부업을 하는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은 사실 대부업이라는 게 우리 시중은행이 하는 일도 대부업인데 그 대부업을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이미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봐도 대부업을 사실 좋은 이미지로 표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못 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강제 추심에 대한 공포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채권 추심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특히 대출을 무서워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드라마나 영화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당시에 제가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그 금리라던가 그런 것들은 모르지만 과거에는 금리가 되게 높았어요. 예금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예금만 잘해도 돈이 불어나는 시기였거든요. 예금 금리가 한 30% 정도 됐었던 시기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바로 찾아봤는데 대한투자신탁이라고 지금은 다른 데로 바뀌었나봐요. 근데 여기 이 당시에 1990년대 금리가 23.2%입니다. 그리고 또 산업은행 특판 정기예금이 연 18%, 금융채권이 17.5%의 금리를 주죠. 그러니까 1억을 넣으면은 연이자가 1,700만원, 1,800만원, 아까 23%짜리는 2천만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대마진이라고 은행은 예금이란 상품을 팔아서 우리 일반 서민들의 돈을 흡수하죠. 이걸로 기업이나 아니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이에 예금과 대출 사이에 이윤이 은행의 금융사의 영업이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은 당연히 대출 이자를 더 높게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더 높게 쳐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8%에서 25%까지 되는 금리를 이제 거기에 영업이익 예대마진을 녹여서 대출을 나가다 보니까 25%, 30%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성장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면은 그 대출 이자를 문제없이 낼 수 있었겠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경기가 힘들어지면 파산의 위험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엄청 경제 성장률 높이던 시기였으니까 어떤 사업에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30%, 40% 이렇게 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경제 위기가 조금씩 둔화되니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대출 이자를 낼 만큼의 상황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다가 점점 힘들어지니 은행에선 대출이 안 되고 보니까 저축은행, 캐피탈 아니면은 대부까지 쓰게 되면서 대부는
그 당시에 이제 리스크를 지는 대신에 당연히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대출을 나가서 회수가 안 되니, 당시에는 법적인 제도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뭐 험악한, 흔히 말해서 신체 포기각서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되게 무섭게 채권 추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런 이미지가 내려오면서, 또 그리고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대출은 리스크다라는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대출은 현재까지도 안 좋은 이미지가 씌워진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출이 진짜 과연 그러면 안 좋은 걸까라고 한다면은 대출은 약초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이 될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레버리지를 쓴다면은 그거는 독이 되고 안 좋은 판단이겠지만, 내가 적재적소에 레버리지, 그러니까 즉 대출을 쓰면은 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해요.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제가 제미나이를 요즘 많이 쓰는데, 이 레버리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넣어서 더 큰 수익률을 바라보는 게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말의 뜻이 뭐냐면은 지렛대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렛대 원리처럼 이만큼의 무게만 가지고 더 큰 무게를 들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1억을 가지고 뭐 주식이나 아니면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건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최소 못 먹어도 10%다, 10%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 돈 1억을 열심히 차곡차곡 모은 돈 1억을 넣어서 주식이나 아니면 어떤 부동산 특정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의 수익이 났어요. 10%의 수익이 났네? 그러면은 10%의 수익은 1억에 10%니까 1억 1000이겠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대출을 받아서 2억을 넣습니다. 아니면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 플러스 차입금이 요만큼 같은 크기의 같은 크기의 자본을 차입해서 어떠한 자산을 산다고 했었을 때 이게 똑같이 10%가 올랐습니다. 10%가 오르니까 2억이겠죠. 2억에 10%면 순수익이 2천만 원이 나는 건데, 여기서 이자 비용을 뺀다고 하더라도 1,500, 내 돈은 실제로 들어간 거는 1억 뿐인데 수익이 15%가 됐잖아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힘이라고 합니다. 레버리지를 왜 써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는 첫 번째 이유는 시간, 자산 증식의 시간을 가속화하여서 남들보다 빠르게 자산 축적을 가능케 합니다. 내가 같은 돈을 넣었을 때 이제 같은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했었을 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출을 받아서 내 자산 원래 1억만 들고서 10%의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했었을 때는 1000만 원의 수익률이 기대되는 건데,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2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수익이 2천만 원이 되는, 같은 10%여도 2천만 원이 되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연 인플레이션이 한 3% 정도 예상된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이 3%가 매년 증가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 내년에 100만 원이랑 값어치가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원짜리 껌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1000원짜리 껌을 100만 원이면 지금 1000개 살 수 있죠. 근데 이게 물가가 올라서 내년에는 2000원까지는 아니겠지만 1300원이 됩니다. 1300원이 된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껌을 769개밖에 못 사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올해 100만원과 내년에 100만원은 값어치가 같지 않다. 구매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사실 이 레버리지는 돈의 가치 하락으로부터 실물 자산을 지키고 부채의 가치를 절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어떤 자산을 사잖아요. 그럼 실물 자산을 샀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돈의 가치는 하락하니까 점점
대출받은 1억 원의 가치도 하락하는 거예요. 지금 1억과 내년에 1억의 가치는 같지 않으니까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우리가 산 자산은 점점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대출을 받아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도 이러한 원리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레버리지의 또 중요한 키포인트는 기회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5억 원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내가 내 돈에 현금 3억밖에 없어요. 내 돈에 현금 3억밖에 없으면은 2억을 추가로 모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2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또 10년,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때 살려고 받았던 5억 원의 집값은 그대로 5억일까요? 20년 후에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5억을 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또 대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5억 원짜리 부동산이 10년 후에도 5억 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돈 현금 3억이 있다면 여기에 레버리지 지금 5억 원에 40% 서울이 이제 LTV가 40%까지 가능하니까 여기에 2억 원을 더 추가로 받아서 지금 자산을 사면은 10년 후에 이 부동산의 값어치는 계속 올라갈 테니까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오면서 지금 이 기회도 잡을 수 있다. 이게 레버리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진짜로 이제 무분별한 레버리지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좋게 쓰면은 약이 되고 잘못 쓰면은 독이 되는 게 이 대출이라는 건데, 내가 상환 능력이 없는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계속 대출을 무분별하게 받아서 메꾸다가는 정말 파산이나 안 좋게 최악의 사태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되게 주의하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산된 리스크는 자산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너무 안 좋은 결과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리스크여야 되는데, 금리가 이 정도 오를 것 같아. 근데 난 지금 현금 흐름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이 정도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무사히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은 대출 받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내가 프리랜서라서 내 수입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전 세계 경제, 거시경제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고민하여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한번 정리해보면은 대출을 꼭 받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좋게 사용할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출도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은행에서도 회수하지 못할 금액을 대출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더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한테 대출을 해주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도 능력이라고 봐주시고, 내가 진짜 대출이 필요하고 내가 내 리스크 안에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대출을 받으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너무 폭발적으로 오르는데 이제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이제 대출 무자비하게 받으셨던 대출들의 뇌관이 터져버리면서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경제가 악화되었거든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영화 드라마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대출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았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이 매번 내 현금의 가치를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을 빠르게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레버리지를 알맞게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께 이런 세 가지의 큰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시간 대비해서 내가 이끌어낼 수 있는 수익률을 배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자본과 자산을 지키고, 그 다음에 지금 눈앞의 기회를 당장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움의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대출에 대해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이나 아니면 지금 주식도 너무 핫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조금씩 대출에 대한 인식도 변화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대출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있거나 어려우신 점이 있다면은 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카카오톡 상담 받아볼 수 있는 이 오픈 채팅방
링크 있거든요. 요렇게 여기로 꼭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출을 알맞게 사용하시면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12월 14일 레버리지 랩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